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신이 선물한 기적 2의 세제곱 E3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팸 그라운트 지음이고 엄성소님이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알키라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생각만으로 차고 넘친다. 돈도 행복도 무한대로 선물하는 가능성의 장 작동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목차가 파트 1, 파트 2로 나뉘는데요. 파트 1은 가능성의 장은 존재한다. 파트 2는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9가지 실험이라는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기하게 세계관 1.0과 세계관 2.0이라는 걸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계관 1.0은 그동안 우리가 쭉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습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세계관 2.0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2 중에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9가지 실험, 앞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 2에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어떤 실행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 부분 중에 실험 6, 사실과 진실의 문제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힘차게 고동치는 지금, 미디어를 믿지 마라, 우주는 살아있다, 만물과 대화가 가능하다, 경험이 뒷받침된 증거, 식물에게 속삭이는 사람이 되라, 우주와 하나가 되면 갈등도 사라진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실험 6, 사실과 진실의 문제. 1.0 세계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2.0 세계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1년 내내 신성한 활력을 제공한다. 네. 가볼게요. 전제. 지구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음악을 갖고 있다. 지구는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음악을 갖고 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철학자이자 시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빨리 답해보라. 지금 달은 어떤 상태인가? 바로 이 순간 말이다. 차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기울어 가고 있는가? 만월 상태인가? 아니면 초승달 상태인가? 당신은 아마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오늘 의회가 어떤 식으로 파행을 거듭했는지, 어떤 테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는 뉴스들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한 게 사료에 대해 혹은 최근 레스토랑 샐러드 바에서 발견된 새로운 박테리아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올렸을 수도 있다. 내가 3일간의 이번 실험에서 입증하려는 것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일들은 모두 당신의 집 창문 밖에서, 당신의 동네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은 사실 당신의 삶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오히려 당신과 가능성의 장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만 될 뿐이다. 물론 나는 뉴스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이 큰 일탈로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안다. 선생님이 지역 친문에 난 뉴스들을 스크랩해오라는 숙제를 내주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뉴스란 절대 진리이며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고 아주 열심히 쫓아야 할 것이라고 배워왔으니 말이다. 어쨌든 누군가가 파티 같은 데서 현재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힘없이 늘어놓는다거나 또 취업 면접 자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에 대해 꿰차고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던가. 이 실험에서 우리는 뉴스가 언론사라는 한 조직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행복과 별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뉴스 진행자들이 떠들어대는 오늘의 뉴스를 잘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입증할 것이다. 내가 존경하고 본받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무와 새들과 하늘의 별들이 내보내는 힘찬 삶의 고동, 그리고 절대 파괴되지 않을 온전한 기쁨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삶, 언론 매체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물질적인 삶에 반대되는 삶, 이런 것을 진정한 삶은 우주방송, 즉 신성한 삶의 활력과 주파수를 맞출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책도 이제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는데 사실 저희의 실생활하고는 직접적으로 완전히 관련된 것들은 사실 많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실험에서는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매스미디어들이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연의 바이오리듬과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라는 점도 입증을 할 것이다. 우리의 리듬을 자연의 바이오리듬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의식의 광맥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늘 신성한 활력으로 넘쳐나는 지각 있는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우주, 가로치고 우주는 우리 집 창문 바로 밖에 있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가로 닫고. 그렇게 우주와 신성한 교감을 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마법의 세계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여기도 우주와 주파수 라는 어떤 키워드로 얘기를 이어가네요. 양자역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우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뉴스보다 매스미디어보다 우리 주변에서 나한테 이제 전달하고 있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냐, 그것이 내가 당장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복감을 느끼는 느낌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창조하고 많이 느낄수록 새로운 또 긍정의 끌어당김 또는 또 자기가 이루는 어떤 비전과 꿈에 대한 어떤 한 발짝의 어떤 접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힘차게 고동치는 지금. 진리는 분명 저 밖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에 꼭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에반 윌리엄스,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끔 지인들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리와 어떤 옳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그것들을 지키고 뭐하고 그다음에 또 현실 세계에서 고된 삶 속에 그걸 지켜나가는 어떤 용기 있는 행동들은 참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자극과 쾌감에 항상 좀 귀속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진리에 다가가려고 좀 노력해보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번 노력하는 어떤 그런 비율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자극이 끝판왕인 어떤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고 네, 뭐 다큐멘터리나 좀, 좀 오래 봐야 좀 길게 쭉 진득이 봐야 되는 어떤 작품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인문학적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오히려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당연한 인간의 어떤 마음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분명 저 밖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에 꼭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또 그 진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이 인간 사회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어떤 흐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어가 볼게요. 이 실험은 매일 포탄처럼 쏟아지는 뉴스라는 이름의 충격적인 소식들을 차단해버릴 경우 언제든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가짜 뉴스, 지어낸 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그 모든 헛된 소리를 들여다보느라고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뉴스를 놓치고 있다. 제니퍼 애니스톤이 출연한 최근 영화가 어찌됐건 버락 오바마가 무슨 말을 했건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이게 오바마 시절에 나온 책인가 봐요. 우리는 지금 별과 식물과 점점 차오르는 은빛 달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달의 사이클은 조류의 흐름에서부터 한쪽 발이 큰 농개는 물론 우리의 수면 습관에 이르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 하는 우주 에너지 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연계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우리 몸마저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무시하고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맹종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즐거운 삶을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더 강력한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손에서 놓아야 한다. 네, 이게 중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번 장에.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휴식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었는데 가장 좋은 휴식은 우리의 그 어디로 여행을 보통 이제 다들 뭐 여행을 간다 하면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휴가 떠나고 어디 다른 곳으로 여행 가고 하는 것들을 휴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휴식은 내 오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휴대폰으로부터의 어떤 계속 정보 들어오는 것들을 멈추는 것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지를 좀 멈추게 하고 오감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천천히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런 휴식 속에 그런 진짜 이제 강력한 인풋으로부터의 어떤 멈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연에 그냥 놓아진 내 상태로 수 있을 때 내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어떤 장면들이 또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뛰쳐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휴식이라고 라는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할 때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을 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걸 다 멀리하고 가만히 있기, 네. 가만히 있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카톡이 뭐가 왔는지 궁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를 괴롭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몰입이라는 책 그리고 집중에 관련된 책들을 저도 상당히 또 많이 읽어봤는데 그 예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하나 센텐스를 하나 딱 주어지고 나서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루 중에. 그리고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시간도 딱 밤에 1시간 정도만 정해도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생각이 나든 안 나든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든 쉬든 그걸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중간에 어떤 다른 우리 생활 습관들이 뭘 확인해야 되고 궁금하고 뉴스도 확인하고 페이스북도 보고 카톡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몰입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그 환경을 해내는 사람들은 다 몰입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 순간을 좀 참아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시켜보면 결국엔 다 몰입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에 다른 어떤 뉴스들에 의해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몰입은 어떤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은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가 볼게요. 미디어를 믿지 마라. 미디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아이들을 죽인 엄마가 아니었나. 미디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아이들을 죽인 엄마 아니었나. 닐 게이먼 작가가 한 말입니다. 네,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나 봐요. 나는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나 팸 그라우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집단의 일원이니까. 피플과 허밍턴 포스트, CNN 등의 기사를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나는 온갖 소문과 과장된 이야기와 거짓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한다. 네, 기자신가 봐요. 네. 한마디로 그간 나는 테러를 조장해왔다.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 교육을 받을 때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는 피를 흘리는 기사라야 주목을 받는다였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뉴스 미디어를 통해 이런저런 견해를 갖게 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뉴스에 대해 대서특필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 것이다. 네. 어제 허핑턴 포스트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사들 중 하나는 식당 레몬 조각에서 발견된 병원성 미생물들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 미생물들은 어디서나 흔히 발견되는 것들인데 그 기사 제목은 앞으로는 마시는 물에 절대 레몬 조각을 넣지 말아야 였다. 많은 독자들이 겁에 질려 클릭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런 제목을 보고 어찌 기사를 읽어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뉴스라는 게 다 이런 식이다. 눈길 끄는 제목을 달거나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을 다뤄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져야 더 많은 광고가 붙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믿음 및 의식이 강력하지 않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믿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억센 근육질의 남자와도 같아서 가능성의 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우리가 집어넣는 각종 장애와 질병과 날씨와 환경들을 도로 들고 나온다. 게다가 우리는 전지전능한 뉴스미디어를 통해 워낙 많은 의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직 면도칼로 손목을 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서로의 축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주먹을 맞대야 할 정도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것은 참된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고 티끌같이 작은 현실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차원과 규모 면에서 한계가 뚜렷한 지식이어서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등에 나를 발로 차주세요라는 말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부모들로부터 배운 교훈들, 돈은 나무에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바지도 입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등등. 네. 이런 교훈들과 그 결과 갖게 된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합쳐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디어에서는 늘 피와 앰뷸런스와 울부짖는 가족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가 피플 기자 신분으로 토네이도 발생 지역이나 유괴 사건 현장, 홍수에 휩쓸려간 지역 등을 찾아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말하건대 현실을 그와 완전히 다르다. 현실은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현실은 그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곳에도 늘 놀라운 배풍과 아름다운 인간 정신이 분명히 존재했다. 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매스미디어에서 좀 자극적인 어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기사라야 주목을 가고 우리가 클릭하게 되는 어떤 자극에 대한 기사들이 세상 사는 어떤 모든 진리와 어떤 순환적 사이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자극적인 뉴스에 휩싸여 있고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느낌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그런 기사를 볼 때 우리 느낌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또 양자역학적으로는 반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뉴스조차 많이 접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느낌을 또 끌어들이는 결과를 또 안 좋은 이게 악순환적 순환을 또 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자는 항상 얘기하죠. 그 안 좋은 현상, 그 유괴 사건 현장에서조차도 놀라운 배풍과 아름다운 인간 정신이 존재했다. 네. 근데 우리는 기사로는 그 반대의 것만 보여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항상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냥 내가 마음만 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자연으로부터의 그 긍정 에너지와 그다음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해가 지고 꽃이 피고 꽃의 향기를 느끼는 이런 무한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느낌을 먼저 느끼는 게 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네. 물론 100%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뉴스를 살아가면서. 근데 이 책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부분은 그런 어떤 창조적인 시간들, 주변에서 자연으로부터 얻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우리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으니까요. 네. 이어가 볼게요. 좀 더 있는데 우주는 살아있다. 우리는 식물들에게도 지능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번성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는 순전히 우리 인간의 오만 때문이며 또 식물들의 삶이 워낙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폴린.
작가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식물들에게도 지능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번성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오만이며 또 식물들의 삶이 워낙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보고 또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를 그 과정을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자잘한 어떤 성취와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네. 빨리 진행하는 것은 빨리 또 다시 또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닮아가야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이 실험에서 우리는 뉴스 방송에서 채널을 돌려 늘 사랑을 보여주는 신성한 자연의 방송에 채널을 맞출 것이다. 자연의 신성한 활력은 땅을 뚫고 나오는 꽃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다. 새들의 짤막한 노래에서도 느낄 수 있고 우리 뺨을 어루만지는 선선한 미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3일간 당신은 우주의 무궁한 지식의 바닷속에 낚싯줄을 던질 것이다.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지구와 지구가 만들어낸 모든 생명체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끝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그 생명체들은 여전히 균형감과 신성한 평온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 자연에 귀 기울여 본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말한다. 물론 그러려면 선입견과 생활 신조와 편견을 버리고 열심히 귀 기울여야만 한다. 네. 노력이 필요한 일인 거죠. 네. 샤스타 데이지와 씨 잘 빠지는 복숭아와 러스텍 감자 등 800가지 이상의 새로운 식물종을 만들어낸 유명한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뉴스의 원천이라고 믿었다.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자연에 채널을 맞춘 덕에 수백 종의 새로운 식물들을 해낼 수 있었으며 그것들을 과일과 꽃이 새로운 창조라는 카탈로그에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두가 전기나 자석처럼 강력한 우주의 힘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최근 마이클 폴란은 더 뉴요커에 새로운 유형의 식물학자들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그들이 우주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게 된 것들은 사실 이 자본주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는 항상 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점점 간극이 넓어지는데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계층을 이용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릴 적에 학교 교육에서 배웠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번성을 위해 잘못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결과가 노력에 의해 열심히 살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천적 어떤 주입식
무의식을 저희들한테 심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고 그런 세계를 결국에는 이제 탈피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에는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나이가 다 들면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많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독서를 꼭 해야 된. 독서는 이제 자본의 경제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 네. 라는 말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독서를 또 해야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참 이 매스미디어와 자본주의 세계에서 나만의 어떤 경제적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제적 파이프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정의로움,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런 행동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매스미디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매일매일 어떤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무의식적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명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이 자잘하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매스미디어에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울하네요. 네, 요즘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오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요. 참 그래서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다음 또 읽어가 볼게요. 만물과 대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절대 이 무대 위에서는 유일한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데니얼 킨 고릴라 이스마일의 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무대 위에서는 유일한 배우가 되어선 안 되었다. 무슨 말이지? 우리는 절대 이 무대 위에서는 유일한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읽어볼게요. 그렇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다른 종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나무와 대화할 것이다. 네, 나무와 대화할 거래요. 네. 혹은 그가 늘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믿어온 어떤 식물과 대화할 것이다. 웃지 마라. 네. 웃었는데. 네. 저도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어요. 사실. 네. 의학계를 떠나 각종 책도 쓰고 영화 주라기 공원의 시나리오는 물론 TV 드라마 ER도 만든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의학 박사 마이클 클라이튼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2주일을 보내며 선인장 한 그루와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회고록 여행들에서 그는 역시 의학 박사인 조이 블루와 함께 참여한 어느 워크숍 이야기를 썼는데 전화기와 약도 없이 지내야 하는 그 워크숍에서 자신이 명상하는 법, 에너지를 보고 움직이는 법, 무엇보다 선인장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힌다. 네. 네. 책 속에서 스스로 설명했듯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시 많은 한 선인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날 선인장이 그간 같이 있어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을 건넸을 때 그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으나 이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네요. 네. 심지어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는 당시 자신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는지 의심했고 눈에 띌 만한 개인적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네. 에너지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다. 명상도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네. 맞아요. 저 항상 이게 제가 하는 고민이거든요. 이 지금 독서와 관련된 것들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게 재미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 어떤 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말이 공감이 되네요. 에너지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다. 명상도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얼마 뒤 자신을 뒤돌아보고서야 그는 깨달았다. 사막에서 돌아온 지 8개월도 채 안 돼 인간관계부터 시작해 주거지, 일, 식습관, 관심사, 목표까지 그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이다. 그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야말로 바뀔 수 있는 건 죄다 바뀌었다. 그 변화가 워낙 광범위해 한동안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선인장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살든 늘 곁에 선인장들이 있다. 네, 저도 가끔 이 에너지 움직임과 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다음에 어퍼메이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떤 날은 그런 느낌이 좀 좋게 와서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그 동시성에 대한 발현, 제가 그런 생각과 그런 장면을 느끼고 있을 때 꼭 며칠 후에 바로는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며칠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어떤 느꼈던 장면들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 이건 사실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믿기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이 많아서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1월 넘어갔으니까 작년에서부터 조금씩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가지는 그 느낌의 시간을 16초 이상 갖는 것들, 그리고 어퍼메이션을 했을 때 미래에서 현재 모습을 진짜 상상해서 내가 느낌까지 가는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가 약간 소름 돋는 정도까지 가는 걸 꼭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반응들이 동시성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의 변화가 약간이라도 있을 때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간 기쁨을 느낄 때의 그 몸 변화가 있잖아요. 호르몬 변화도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막 업되고 긴장되는 느낌들을 갖는 것, 그 느낌을 가지는 것까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간혹 느낄 때가 있어서 신기한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많이는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있긴 있구나라는 사실은 저는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긴 있구나. 약간 있구나.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제가 좀 가끔 우울감에 빠졌을 때도 희한하게 또 저를 보필해주는 이제 사람들이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은 진짜 안전한 곳이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낀 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이 쓴 책 같아요. 네, 이분 또한 공감이 되는 게 스스로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 또한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움직임을 느꼈고 자기 삶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 심지어 이분의 직업은 기자였고,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자인데 결국 이런 감성적과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에 대한 걸 삶에서 이제 실현해내고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 신기할 나름인 거죠. 네. 또 이어가 볼게요. 경험이 뒷받침된 증거. 당신이 늘 원해왔거나 다른 데서 찾아왔던 것들은 이미 모두 당신 안에 있다. 사라 아번트 스토버, 행복한 여성의 길이 저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늘 원해왔거나 다른 데서 찾아왔던 것들은 이미 모두 당신 안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다른 책에서도. 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찮은 콩과 식물인 뇌김의 활용법을 수백 가지나 만들어냈고 목화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해충인 목화 바구미를 박멸시켜 미국 남부의 경제를 살려내기도 한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우주의 신성한 방송에 대해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다. 우주의 신성한 방송. 네. 그는 영국 왕립예술협회에 가입된 최초의 미국인 중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3명의 미국 대통령과도 친구 사이이기도 했다. 네. 그는 석박사 학위를 여러 갖고 있었고 여러 대학 교단에선 석학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과학적 발견과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총명함은 오로지 신과의 교감 덕이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또 이게 신을 가로치고 이제 내가 말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이제 이야기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이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에너지의 장, 그다음에 가능성의 장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는 매일 아침 아주 이른 시각에 제법 긴 거리를 산책했고 그러면서 자연과 교감을 나눴다. 여기서도 나오네요. 산책의 중요성. 네. 그가 땅콩과 콩, 고구마를 이용해 100가지 이상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자연과의 교감 덕이었다. 그러니까 땅콩과 콩, 고구마들이 그에게 모든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연이 무한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한다. 채널만 제대로 맞춘다면 신이 그 방송국을 통해 시시각각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무한한 방송국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파수만 맞춘다면 내가 그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매스미디어와 이 모든 잘못된 교육에 의한 어떤 선입견으로 그걸 다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경주마처럼 딱 눈 가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네. 그래서 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길, 너는 그 갈 길이 너의 소명은 그쪽이 아니야라고 많은 이제 알려주는 방법들이 직접 나타날 수 없으니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어떤 제안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었는데 아니야, 넌 그 길로 가지 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그 1차 합격, 1차 불합격을 통지한다든지 그와 더불어 동시성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제안한다든지 근데 그 어떤 걸 제안하는 그런 길이 보통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넌 이 길로 가야 될 소명이야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곳곳에서 알지 못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게 되면 그 소명 안에서의 자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이제 여러 책들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자연이 무한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그것과 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널 그다음에 주파수 그거를 잘 명상하고 산책하면서 받아들이고 요즘 나한테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이 벌어지는 사건과 현상은 나한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조금이나마 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어가 볼게요. 자연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직접 숲속을 거닐며 유심히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책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카버는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 애쓴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카버는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 애쓴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나타난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다. 네. 신이 장막을 걷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로 손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이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자연 또는 우주의 신 또는 가능성의 장이라 불러도 좋다. 가로 닫고. 자연은 우리가 힘겹게 여기는 모든 문제와 피폐해진 금전 상황에 대한 답을 준다. 일단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우리의 목표를 무제한적이며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사랑하는 자연의 힘과 연결시키기만 한다면 새로운 발견과 광명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네. 네, 좋네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식물에게 속삭이는 사람이 되라. 그 무엇에게든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것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조지 워싱턴 카버 과학자입니다. 네. 무엇이든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것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난 이제 당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권하려 한다.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영화 속 주인공 두리틀 박사가 아닌 한 대부분의 서구 문명인들은 흰 담비와 대화를 하려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에 밀려 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해 동물계와 식물계는 할 말이 많다. 호주 원주민들 대부분은 자연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교감하고 대화하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이 특별한 재능도 아니며 사람들끼리 음성언어로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여기듯 그들은 우주의 웅얼거림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여긴다. 우리들 대부분은 장애인이네요. 우주의 웅얼거림을 못 알아듣고 우리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니까요. 네. 심리학자 로버트 울프는 수십 년간 말레이시아 중부 산악지대에서 원주민인 세노이족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는 자신의 원주민 친구 아흐미드가 전화나 시계나 달력도 없이 어떻게 자신이 서구에서 돌아오는 날을 정확히 알고 산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가방들을 들어주는지가 늘 신기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달리 세노이족은 주변의 사물들의 에너지와 감정에 신기할 정도로 예민했고 그래서 울프의 말맞다나 매사에 초인적인 예지력을 보였다. 네, 이게 참 이런 동물들도 그렇고 이런 지진 나기 전에 모든 서식지를 옮기거나 하는 것들,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들 이런 예지력들이 좀 늘어나나 봐요. 네. 세노이족이 전혀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것에 흥미를 느낀 로버트 울프는 아흐미드에게 배움을 청했고 결국 따지기 좋아하는 시끄러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다. 세노이족은 전혀 두려움과 걱정이 없나 봐요. 세상이 안전한 걸 알고 있나 봤는데 대단하네. 네. 또한 자신이 모든 삶의 합일이라 부르는 상태도 경험하게 됐다. 우리가 책과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되찾으려 애쓰는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세노이족은 평소에도 늘 유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저서 오래된 진리에서 그는 결국
불도저들이 세노이족과 그들의 열대우림을 다 밀어버렸지만 우주와 그들의 굳건한 연결 그리고 오래된 진리는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나 브레이텐바흐는 한때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였으나 지금은 동물 마음을 읽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수의사 및 환경보호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 뇌에 애초부터 인간 또는 동물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 생각과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자기 자극이 제대로 교감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 또 이어가 볼게요. 우주와 하나가 되면 갈등도 사라진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약간의 천재성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2005년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는 계좌 비용 그물에 걸렸다 풀려난 뒤 자신을 풀어주느라 몇 시간 동안 애쓴 잠수부들에게 되돌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한 암컷 흑동고래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 고래는 원을 그리며 헤엄치면서 기쁨을 나타낸 뒤 잠수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을 마주보고 코를 부비면서 애정 표현을 했다. 와. 한 잠수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놀라운 경험이네요. 네. 한 무리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과거에 자신들을 훈련시켰던 조련사가 죽자 그를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는 그 이야기도 참 좋아한다. 그 조련사는 이미 퇴직했고 여러 해 동안 그 코끼리들과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죽었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코끼리들이 줄지어 찾아와 그의 집 주변을 몇 킬로미터나 빙빙 돌며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런 거 경험하면 좀 진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건 확실히 믿게 될 것 같아요. 네. 실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신문에서 읽은 것들인데 이는 내가 무지하다는 증거다. 윌 로저스 유머 작가. 네. 네. 앞으로 3일간은 평소처럼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페이스북 검색을 하지 말고 주변을 산책하라고 권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전화 오는 곳에도 신경을 끊어라. 네. 엄청난 도전이네요. 네. 전화는 당신과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 사이에 낀 방해꾼일 뿐이다.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 꽃나무와 동물들이 당신에게 말해주려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나아가 모든 종류의 귀한 정보가 담긴 그들의 끝없는 진동에 귀 기울여라. 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뉴스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시간을 내 당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 건성으로 보지 말고 온 마음을 쏟아보라. 마치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듯이. 온 마음으로 일출을 보라. 일몰을 보라.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보라. 새들의 지저김에 귀 기울여라. 마음을 열고 당신의 반려동물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만일 다음 실험을 시작할 때 내가 달과 관련해 던진 질문, 즉 현재 달이 차고 있는가, 기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해온다면 이번에는 당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항상 원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장면이 하늘의 구름이거나 나무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생각보다 하늘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구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건 매일 볼 수도 있고 매일 또 시시각각 다르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참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사이에서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내 보금자리를 그런 곳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 책을 읽고 더 그 생각에 믿음이 더 한층 더 가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